리플 결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인 XRP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45%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상적인 상승세는 부분적으로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둘러싼 낙관적인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XRP의 가격은 한국 시간 29일 오후 9시 1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0.26% 급등했으며 현재 0.55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장중 한때 0.5804달러까지 올랐다. 지난 한 주 동안 XRP 가격의 상승률은 24%에 가깝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투자자들은 2023년에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 또한 리플의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X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익 실현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XRP의 현재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규제나 시장 심리의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은 XRP의 가격 궤적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월 초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크와의 소송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세크 간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다며 내가 보기에 현재 가격대 XRP의 위험 보상 비율은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출처 트위터 계정 민티도우지 코인 리더스 버거킹 영국 지사의 예상치 못한 도지코인 성명에 커뮤니티가 열광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글로벌 패스트푸드 대기업 버거킹의 영국 지사가 버거킹 파리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게시물에 우리는 도지가 필요하다는 다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버거킹이 언제부터 고객이 도지코인을 사용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위니드 도우즈 오리지널 밈암호화폐이자 시가총액 9위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은 한국 시간 3월 29일 오후 8시 1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97% 상승한 0.07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대장주 비트코인은 5.26% 오른 28,302달러를 기록 중이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4.66% 오른 1,808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29일 현재까지 약 72%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최근 2년의 가장 높은 분기별 상승폭을 기록했다. 1분기 가격 급등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약 5,480억 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후 7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8,356달러이다. 비트코인의 1월 시작가는 약 16,500달러였다. 인베즈닷컴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애널리스트는 현물 시장의 주간 거래량이 최대인 점, 파생상품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 파생상품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반면 암호화폐 마켓메이킹 업체 윈퍼뮤트의 최고 경영자의 의견이 가해 보이는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장기적인 가치 상승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 전통 금융 투자자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4년까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P 500 지수가 새로운 저점을 찍고 3,000포인트를 향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요한 시그널이 나타나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간 소송 이슈를 소화하며 2% 넘게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29일 오후 2시 23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49% 상승한 27,6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26,677.82달러, 최고 27,648.79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오른 57을 기록했지만 탐욕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한편 글로벌 자산 시총 데이터 통계 사이트 팔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전세계 자산 순위는 11위로 메타, 텐센트, 존슨앤존슨, TSMC, 비자 등에 앞서 있고 10위인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다. 출처 팔마켓캡 코인 리더스다.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티 도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이날 포드고리차의 내무부 청사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권도형과 그의 일행은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하더라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고 우리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아지치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권도형 대표 일행이 몬테네그로에 들어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춰 불법 입국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몬테네그로 입국 전에 명시되지 않은 이웃 나라에서 일정 시간을 머물렀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서법당국이 앞서 지난달 권도형 대표 일행의 행방을 세르비아에서 수소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지치 장관은 또한 권 대표와 측근인 함로 씨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기 전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권 대표 일행이 자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조사를 통해 위조된 벨기에 여권,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한국 여권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권 대표 일행으로부터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도 압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아지치 장관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답변하길 거부한 채 매우 흥미로운 의미 있는 분량의 정보를 발견했다고만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한 현지 교정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권도영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 중이라고 전했다. 권도영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북서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교정 당국자 라베 보이보디치는 권도영이 일반 의료 격리 공간에 수용돼 있으며 다음 달 3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그의 변호사, 의사만 접견할 수 있다고 이 통신에 밝혔다. 보이보디치는 권도영이 현재 건강한 상태이며 특별한 요청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지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기간을 연장하면서 권 대표는 최장 30일간 이곳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보이보디치는 권도형과 한 씨가 이름이 다른 여권 여러 개를 소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공식 평가하기 위해 구금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검찰은 권도형 국내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쳐 현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검찰은 구금 기간 동안 권도영의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비소된 가운데 예치금 인출 사태와 시장 점유율 급락 등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 난센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간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1억 달러의 자금이 인출됐다고 28일 보도했다.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전체적으로 자사의 여러 공개 지갑의 예치금 등 63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난센의 앤드루 서먼 애널리스트는 인출 속도가 평소보다 높아졌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제소 발표 이후 고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미국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의 신규 발행을 막자 하루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간 바 있는데 이번 자금 유출은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평소 수준을 벗어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테더, USD 코인과 함께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히는 버스드의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반토막 난 상태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 조성업체 플로데스크의 한 관계자는 24일부터 바이낸스에 대한 위험 노출액을 줄이고 있다면서 항상 거래소 예치금 규모는 최소로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줄였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상자산 정보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가상화폐 현물 거래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점유율은 이달 초 57% 수준에서 24일 기준 30% 정도로 떨어졌다. 바이낸스가 지난해 여름 무료로 전환했던 비트코인 현물 거래 수수료를 지난주 다시 유료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이 시장 점유율에 억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화폐 헤지펀드 아이스버그 캐피털의 존 컨스트럼은 수수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선택할 때 먼저 자산 보호 측면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분명 수수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바이낸스는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을 이유로 몇 시간 동안 가상화폐 현물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CFTC는 바이낸스와 저우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를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27일 제소하고 불법 이익 추징과 민사상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거래, 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미 연방법원은 바이낸스 미국 법인이 파산한 코인 중개, 배부업체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을 인수하려던 것을 막았다고 28일 발표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바이낸스가 미국 규정을 피해 미국인들이 가상사설망 등을 통해 여객 거래소를 쓸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진행 중인 사기라고 비판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CFTC에 등록하지 않아 법적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상화폐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CFTC가 아직 바이낸스에 관련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상태다. 각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투자자들도 향후 미국 등지에서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나올 추가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의 바이낸스 단속으로 미국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전했다. CFTC가 이번 소장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낸스와 거래해온 인명의 미국 기업 3곳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지타운 대학의 우르스카 펠리코냐 교수는 미국 기업들의 위험은 바이낸스보다 훨씬 크다면서 미국 내에서 증권 중개 운영 허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플랫폼 알파 임팩트의 헤이든 휴스 공동 창업자는 투자기관들은 미 당국과 바이낸스 사이에서 십자포화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업계가 바이낸스와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더리움 코일리더스시가 총액 1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바이낸스 기소 충격에도 4% 가깝게 상승하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 ETH는 29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3.65% 상승한 1,77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이더는 최저 1,709.33달러에서 최고 1,791.11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한국 시간 기준 4월 13일 07시 27분 35초경 39만 4,048번째 에폭에서 샤펠러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된다고 발표했다. 2000 해프닝 쉐펠러 이지 쉐절드 온 메인넷포의 퍼크 19만 4,048, 쉐절드 보 22시 27분 35초 UTC 온 APR 12, 2023 클라이언트 릴리즈즈 컴패티블 위드 터
업그레이드 리스터드 인터 어나운스먼트 빌로우 링크 재단 측은 폴리테스트넷에서의 원활한 샤펠라 활성화 후 클라이언트 팀은 메인넷상에서의 샤펠라 업그레이드 시점을 확정했다.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업그레이드 시점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ETH 언스테이킹 기능이 활성화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 의장인 로스틴 베너미 하원 예산 청문회에 참석, 지금도 이더리움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위조 여건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위조 여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돼야 송환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 측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28일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항구 도시인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지난 토요일 항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24시간 내에 항소해야 한다. 재판부가 항소에 대해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를 인용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구금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송환 문제와 관련 아직 송환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으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돼 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송환은 이슈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권 대표가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특히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환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렸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송환이 정치적인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은 어떤 정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아울러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한 사법적인 절차가 완료돼야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으로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나라로 송환돼 거기에서 형기를 채울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첫 번째 사건이 먼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세계에서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가 검거되면서 그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권 대표 측이 제기한 항소에 대한 재판부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제체비치 변호사는 설명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 잘 지내고 있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현재 그는 분리된 상태로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며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의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에 따르면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2명으로 제체비치는 그중 1명이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만 전담하고 나머지 한 명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된 한모 씨 등 2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샤보티치 검사는 설명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부드바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 권 대표 변호인을 맡게 됐는지에 묻자 난색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만 하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고 실제로 민감한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는 사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또 한 명의 권 대표 법률 대리인인 안젤리치 변호사에게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바이낸스 기소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정의는 언제나 옳다. 다음에 무너질 도미노는 리플일까? 라고 말했다. 출처 피터 브렌트 트위터 코일리더스. 한편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의 가격은 한국 시간 29일 오전 8시 2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8.93% 상승했으며 현재 0.52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장중 한때 0.5298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올해 최고가이며 이 가격대를 돌파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CFTC의 바이낸스 기소 소식에도 XRP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판사가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리플과 XRP 커뮤니티의 기대 외에도 바이낸스 거래소가 XRP 터스드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XRP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내가 보기에 현재 가격대 XRP의 위험보상 비율은 매력적이다. 리플과 세크 간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다.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리플이 이기고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얼마나 오를까라며 기대감을 키웠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바이낸스 기소 소식에도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29일 오전 8시 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1% 상승한 27,2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84% 떨어진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26,677.82달러, 최고 27,460.72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CFTC의 바이낸스 기소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비트코인 가격은 25,000달러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월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BTC 거래량의 81%를 점유할 만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CFTC의 기소로 바이낸스의 미국 기반 트레이딩 데스크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유동성 악화는 변동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 같은 악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은 25,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비트코인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약세로는 또 있다. 미국의 유명 수필가 겸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심각한 유동성 감소를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위험 신호로 지적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탈레브의 트윅 분석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수준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유동성 감소는 최근 은행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악화됐으며 미국 거래소는 달러 결제 레일과 암호화폐 은행 폐쇄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지역의 마켓 메이커는 전례 없는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달러쌍의 스프레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미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졌다. 반면 인데즈닷컴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애널리스트는 현물 시장의 주간 거래량이 최대인 점, 파생상품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 파생상품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 스벤슨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12만 4,200명에게 비트코인이 포물선 랠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톱 크립토 애널리스트 스벤슨은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포물선 랠리를 앞두고 통합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100% 이상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벤슨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에서 바닥을 형성한 후 2배인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셀기스 창업자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 향후 12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몇 주 내로 더 많은 은행이 실패를 겪을 것이며 연방준비제도는 조만간 금리를 인하 QE가 재개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달러 평가 철화에 대한 피난처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축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크립토콘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 비트코인의 61%가 대형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립토콘트가 트랜잭션 분포를 조사한 결과 돌고래와 상어 투자자가 29.57%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래, 혹등고래, 메가웨일이 31.5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61.14%의 비트코인이 돌고래 이상 대형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